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고 그 지옥과 같은 나날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장이 아니고 1년 내내 약세장, 매달 하락하는 약세장, 폭락장에서 글로벌 증시와 대비했을 때 꼴찌인데 아예 꼴찌에 마침표를 찍는 폭락이 투매가 어제까지 이어졌어요. 정말 지난주에 많이 놀랐고 또 지난 주말에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또 개인들이 올매도 청산, 이제는 신용이고 뭐고 다 싫다, 올매도로 이제 다 끝장을 내고 코인이든 미국이든 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금 올랐지만 소용없어, 이건 가망 없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뜨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증시의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은 많은 분들 정말 우리 지난주에 걱정 많이 했잖아요. 사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여행 금지 국가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나라라고 인식이 되면서 해외에서 환전이 안 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주 하락한 부분들은 반드시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바로 회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호재는 못 나올 망정, 또 증시가 하도 폭락해 있는 이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지금 통과가 됐어요. 가상자산 또 유예가 됐고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수익이 난 게 있어야 금투세가 소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야 우리가 200만원 이상 수익 나면 세금 내잖아요. 22%.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금투세까지 있었으니 이제 그 부분은 확실히 폐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정말 힘이 나지 않고, 이거 진짜 제가 사실 어제 영상을 올릴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제 워낙 투매가 많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여기서 더 불안감 조성은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 자율 반등 나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지난주하고 대비했을 때 지금이 달라진 게 너무 많아요. 왜냐? 이번 주에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실적이고 뭐고 무조건 매도가고 보는, 무조건 시장가로 매도 때리고 보는, 내가 먼저 팔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올매도 시장가를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2008년도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때와 다릅니다. 제가 금융위기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는 달러 보유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줄어든 건 맞지만 1.5% 7%는 됩니다. 저성장이라는 거죠. 근데 주가 끝도 없이 떨어졌죠.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좋지가 않고 내년 실적 전망이라든지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굉장히 허약한 상황에서 카운터 펀치를 지난주에 맞았고 어제까지 두드러 맞았어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많은 분들 매도를 칠 주체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매도를 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예를 들어서 한 7% 오르는데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매수 매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매도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못 팔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큰 물량을 내가 질르면 바로 그 물량을 청산할 수가 없는, 자율적으로 일단 반등하는 시기가 당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또 뭐 비상계엄을 또 한다, 뭐 큰일 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환율은 안정적이에요. 원래 1400 이상으로 갔을 때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환율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지난주 이제 한 수요일부터 해서 조금 돌리려고 하는 시기에 비상계엄이 터진 거죠. 지난주에. 그래서 한 번 더 밑으로 미끄러졌지만 환율은 1460 찍고 지금 1420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금융위기였으면 하루에 5% 8%씩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 그런 상황을 저는 계속 봤었어요. 2008년도도.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정말 학을 띄고 지금 갈 수 있는 대안으로 코인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코인 시장 지난주에 출렁이고 한 10분 만에 50% 폭락하고 또 반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코인이 꺾여야 한국 증시가 오르고, 두 번째 미국의 주도주가 꺾여야 한국 증시가 오릅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 오르는 거 아니에요. AMD도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있어요. 테슬라만 수혜주로 올랐습니다. 거기도 지금 상승을 하다 약간 멈춘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 미국에서 재미없습니다. 미국 가면은 그리고 미국 가면 무조건 수익 날 거야. 배당받고 시간 기다리면 가겠지. 미국이 다시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반짝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도 그 전에 한번 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당장 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 미국 증시 열리기 전에 프리마켓에 온통 한국 사람이에요. 해외 선물하고 해외 계좌 터주고, 생전 미국 주식 하지도 않았는데 증권방송에서 미국 주식 합니다. 다 미국 주식 홍보예요. 절대 여기서 수익 날 수가 없죠. 수십 배 올랐는데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먹자고 트레이딩 들어가고 하면 또 세금 내야 되고, 환율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주식은 환율 1500 얘기 나오잖아요. 갈 거면 이번에 갔었어야 돼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투자하는데 환율 0.5% 오른다. 가만히 앉아서 50만원 버는 거예요. 환율,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근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달러가 떨어진다. 그럼 이중손해죠. 내가 주식 떨어지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원화가 워낙 약세라서 환차손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화는 저는 1200원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 고환율이 꺾이고 다른 나라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만 아니었으면 환율이 이번에 더 올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 안정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나라도 달러 보유도 높고 물가 잡히고, 그리고 전쟁이 이란이든 휴전 나오고 시리아 전쟁도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가 끝내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지긋지긋한 고금리도 꺾이는 거예요. 금리 인하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미친 듯이 폭락돼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올라갑니다. 다만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피크아웃을 찍은 섹터는 내년에 조금 반등하더라도 다시 꺾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눌렸다 하다가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 섹터, 지금 여행 섹터가 좋다가 또 봉변당한 게 지금 이번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건 결국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또 휴전 관련주, 또 이런 부분들은 지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 2차전지, 또 중국 경기 부양책 수혜주, 또 휴전 관련주, 뭐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다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집어던져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작년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세요. 지금 털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작년에 올랐을 때
또 2년 전에 코로나 관련주 급등했을 때 코로나 60만 명 이렇게 감염됐을 때 확진됐을 때가 피크아웃 찍고 10분의 1 토막 났어요. 2차전지 작년에 고점에 있을 때 외국인들 싹 팔고 개인밖에 매수 안 했고 어차피 갈 건데 뭐 지금 미국 주식이 똑같죠. 어차피 갈 수 있겠죠. 폭락을 하고 갑니다. 갈 때 가더라도. 지금 2차전지는 반대죠.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어. 외국인들이 맨날 사고 기관들이 맨날 사는데도 나 먼저 팔고 개인들이 하락을 주도하는.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70%가 넘어요. 작정하고 매도가면 올라갈 수가 없고 밑에 받쳐놓고 매수합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 물량까지 아예 밑에 받쳐놓고 주워먹기로 가져가고 위로 질러서 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바뀐다고 보고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난주 금요일하고는 다르다. 어제하고는 다르다. 왜?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뭐 무리한 거 하는 거 한 종목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왜 한국 주식해? 매도치고 코인이나 하지? 미국 가? 이런 얘기는 맨날 듣고 앉아있고, 근데 거기에 부양책은 나오지 못할 망정 악재만 쏟아지고, 악재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기점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을 가겠죠. 거의 조기 대선은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증시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고, 지금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주식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거 해결 안 되면 주가 폭락하는 거지 뭐, 매도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그게 어제 사태가 딱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 불안하다, 매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득을 본 게 없어요. 1년, 2년 내내 주식이 떨어지고, 올해도 반도체 잠깐 오르고, 나머지 거 무슨 전쟁 관련주 오르고,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 올라가는 거 대선 테마주예요. 아무런 실적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정말 실적이 상관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게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나 질러가지고 단타나 쳐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은 분들 드시고, 투자고 나발이고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 같이 집어던지고 손실이 좀 더 커지고 너무 손실이 크고 할지라도 반대 매매 당한 거 아니잖아요. 빚내서 투자한 거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서 60% 정도는 반등이 들어갑니다. 개별주가. 그래서 적어도 생각을 할 때 하더라도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절대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IMF 금융위기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하면 우리나라 상승하는 거예요. 미국이 떨어져야 우리나라 주식 살 거 아니에요. 정말 살다 처음 봅니다. 20년 동안에 미국이 떨어지면 좀 같이 떨어지고, 중국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유럽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같이 개인 투자들 바닥에서 지금 계속 사야 된다, 말도 안 돼, 다 같이 매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팔고 튀는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무서워서 매수 자체도 못하고 매수한 사람도 없고, 동시호가 하종으로 장난이나 치고 누가 여기서 돈을 따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바뀔 수 있다. 뭔가 트리거가 이번에 작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매도 칠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각, 나는 2차전지가 최고야, 그 생각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바꿀 이유가 없어요.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구조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외국인들이 팔고 튀는 거 아닙니다. 공매도도 선진화될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2차전지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리튬 가격도 반등할 거고 하니까 절대 지금 있는 계좌 쳐다보면서 있으면은 어차피 매도 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소신 투자 부탁드리겠고 제 영상 참고만 해주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힘내라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정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주식 투자하신 모든 분들 다 왔습니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미국의 주요 종목인데 이게 엔비디아의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번 달은 음봉으로 가면 안 되는 월봉이에요. 이번 달에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음봉 자체가 세게 터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갈 거면은 어떻게 갔었어야 하냐면은 테슬라처럼 이런 식으로 조정 이후에 장대봉으로 쏴야 됐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유일하게 제대로 가는 게 테슬라거든요. 그 테슬라마저도 하나, 둘, 셋 지금 간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 상승 피로감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주요 자리에서 21선 위에서 5일선, 11선이 위치하고 있어야 주가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21선 위에서 이번에 위치하지 못하고 가다 꺾었고 주봉상으로 밑으로 미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급락이 나올지 조금씩 떨어지면서 한번 밑으로 꽝 때릴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심지어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139 지금 138인데 139 가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숏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장 모멘텀도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꺾이고 오히려 미국이 어제 빠지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 선물하고 관계없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인텔은 지금 완전히 마시간 상황이에요. 자사주 100조 매수해도 안 되는 게 지금 인텔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미국의 주요 종목들 지금 안 돼요. 미국 되는 거 아닙니다. AMD는 또 안 되잖아요. AMD도 지금 보면은 오랜 기간 하락 추세예요. 지금 어제도 많이 빠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구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조정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건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폭락하고 여기서 강한 거래량으로 위로 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여기서 마이크로 하면 쏠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정말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 피로감에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그 SQQQ 그리고 엔비디아 인버스 여기를 저는 지금은 모아갈 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 주식 너도 나도 다 가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나요?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뭐 옛날엔 0.1불 뭐 1불도 안 됐고 그냥 당장 코로나 때부터 보더라도 4불에서 지금 150불 찍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뭐하러 이 고점을 사줘요. 이렇게 올라있는 종목이 그 조금만 실적 덜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반에 반토막 납니다. 테슬라도 그러고 다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갓비디아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서 무슨 영광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이 사주고 있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마침 우리나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니까 그 심지어 지난주에 한국이 시간에서 급락을 하는데 코인이 막 움직이고 미국 주식이 또 다시 막 한국 사람들이 사니까 올라가고 이런 기이현상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는 아닐지라도 주가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코인 같은 경우에요. 이 보면은 많은 분들 리플이 있잖아요. 이게 3년 만에 본전이 온 건데 이렇게 급등해 가지고 최근에 리플 하는데 막상 그날 개인들이 또 엄청 많이 간 날이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다 정리하고 장중에 10분 만에 마이너스 50% 찍고 올라온 다음에 리플 역시 회복한다 그래서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쵸? 당장 급락은 안 했죠. 어제는 급락 나왔지만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도지코인도 지금 올린 다음에 지금 약간 피로감이 있는 상황.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횡보가 들어가고 있는 자리예요. 변동성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최근에 수익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오르지 않은 비트코인 안에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달에 비트코인이 급등으로 가지는 못한다.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미국 주식이 지금부터 급등으로 가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한국 주식은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1427원, 문제 있었으면 벌써 1500 찍었겠죠. 1600 찍고 하루에 7, 8%씩 움직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감 조성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주식은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일단 주요 뉴스들 제가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일단 막상 이런 기사가 자꾸 한국만 탈출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개업 리스크, 이제 모건 스탠리 한국만 그 투심 냉각의 전국 불황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나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일본 안 갈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계엄도 없을 거고 지금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딱 지난주 토요일 날 기대감이 있다가 없으니까 어제 급락하는 거에서 그 부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쿠팡도 미국에 있는 종목도 막 급락하고, 미국의 직상장비에 있는 기업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8%니까 뭐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성장률이 꺾여서 수출 쪽이 타격이 있고, 또 미국 관세 때린다 그래서 뭐 법안 통과되고 우리가 보조금 끊기고 이렇게 된다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반도체가 좋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그 부분이 해소되려고 한다라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 심리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근데 개인의 투매가 있었다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도 보면 어제도 조 단위로 매도하지만 오늘도 저는 코스닥에 개인이 4,200억씩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까는 거를 정말로 이럴 수가 있나, 이 바닥에서. 선물도 매도하고 코스피 다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지금 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나가자, 이거 올라도 소용없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환율이 안정적이잖아요. 우리 유가 생각합니다. 환율 무조건 1,500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가 120불 간다 그랬을 때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고 이란 전쟁 계속 있어서 유가 급등할 줄 알았는데 반토막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자체가 여기 기사 보시면은 탄핵 정국이라고 이재명 씨 테마주 이런 것들만 움직여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투자하기 싫어집니다. 이런 걸로 그냥 복구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신건설 보니까 14,000원에서 73,000원 가는데 한 3, 4일 걸리고, 에이텍 11,400원에서 46,000원, 이때는 이제 재판받았었죠. 이재명 씨 관련주인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돌아갔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4배씩 올라버리고, 실적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토탈소프트, 뭐 안철수 관련 안랩, 써니전자 이런 애들 뭐 그냥 급등 들어가고, 서린바이오, 미코바이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 오리엔트 바이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400원짜리가 1,100원 가는데 이제 3배 됐잖아요. 1,200원 되니까 내일 되면 3배, 한 번 더 오르면 4배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움직이니까 참 그러니까 실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개인 투자자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갖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어제 그제보다 훨씬 더 계좌가 회복이 되는
이게 금방 자율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B2도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빚내서 하는 분들도 이게 담보 부족도 담보 부족인데 그냥 싹 가버렸어요. 싫으니까 그냥. 신용융자가 반대매매 아닌 분들도 싹 가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하려고 그냥. 차라리 미국 가서 먹고 갈 코인이나 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적인 불안 부분들은 이제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한국이 좀 해결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은 이번 주로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올라갈 거고, 또 우리가 전쟁도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지금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난립니다. 무슨 뭐 체포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토요일까지 가지 않고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정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한국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이런 부분들 유예 법안은 다행히 통과시켰어요. 다행이다. 이거 이제 끝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 배당 받는다고. 지금 적어도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게 회복되는 최고 빠른 길이고, 1차적으로는 지금 미국 가면 미국 가서 복면당하고 환율까지 꺾이게 되면 이중손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미국의 하락에 대해서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요번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툼에 던져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옆에 분이 매도하고 그 옆에 분이 매도하고 매수 안 걸고 서로 먼저 집어던지고 가는, 정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 나라가 망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바닥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매도 때릴 때가 아니에요.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종목 아니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전쟁 끝날 우크라이나 재건 이 부분 나오면 이거는 건설에 엄청 큰 호재고, 트럼프 당선됐기 때문에 또 우리 남북 경협, 또 북한하고 뭔가 또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죠. 트럼프는 뭐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협상도 없었죠. 근데 앞으로는 협상이라도 진행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설, 건자재, 또 이런 부분들, 재개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개인들의 매도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런 기사가 나와서 내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미국 떨어져도 내일 마이너스 출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은 어느 정도 돼 있냐면 또 떨어지겠지 뭐. 오늘까지 매도 가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근데도 오늘까지 매도 가는 거 보고 이번엔 아예 한국 주식 안 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급이, 우리나라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수급이 깨끗해졌어요. 조금 올라간 매도 칠 사람들은 테마주에만 가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마주에는 왔다 갔다 단타가 있지만 원래 투자를 했던 종목은 수급이 깨끗해진 상황이다. 올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외국인은 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 번 오르고 한 번에 급등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오르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혼자 20% 오르는 종목들 막 나올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없는 건 당연하죠. 지금 누가 팔겠어요, 단타 아니고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최악은 피했어요. 그래서 환율 안정적이죠. 계엄령 사태에도 신용등급 유지되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우리나라 망할 것 같으면 신용등급 유지 안 시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불안감 조성하고 한국 망한다 무슨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러면 투자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원래 안 좋았는데 막판 스퍼트가 저는 이런 식으로 뛸 줄은 몰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다 사가고
또 지금 현재 버릴 사람이 없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NC소프트다. 요번에 이제 신작 기대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맨날 허구한 날 물려요. 기관들 막 샀죠. 외국인들 고점에서 다 사줬죠. 봉변당하죠. 그쵸? 근데 중요한 것은 NC소프트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다가 외국인들이 한번 이렇게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뭐 NC소프트 뭐 이제 뭐 과금 제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50몇 %에서 지분을 줄일 때 있잖아요. 어디까지 줄일지 모르는데 지금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담고 있어요. NC소프트가. 지금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NC소프트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지분이 어디까지 얘네들이 처리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팔아 제낍니다.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루는 쉬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까지 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연차트 보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부분이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조금 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제한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르더라도 한 6만원, 잘가면 6만 5천원, 요 정도 생각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외국인도 어디까지 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왜 다르냐. 포스코홀딩스는 작년에 7월 달이 외국인들이 54%였는데 이거를 싹 팔아놨죠.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은 지금 6개월째 지분을 기관들은 미친듯이 늘리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작년하고 반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개인들이 다 그 외국인 물량을 사주면서 54%에서 지금 20 몇 프로죠? 포스코홀딩스가 28%까지. 근데 이게 저점일 때 27%대도 있었고 이런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스코홀딩스를. 그리고 팔아놨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빠졌다. 그리고 원래는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참 재수 없는 게 여기서 빠진 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원래 알고 있었는데 여기 화재도 버티고 일본에서 매도 간다는 것도 버텼어요. 근데 여기서 폭락한 건 뭐죠? 트럼프 당선. 관세 때린다. 보조금 폐지한다. 시컴 공장 짓고 현대차든 삼성전 했더니 지금 뒤통수 또 맞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리튬 가격 폭락, 공매도, 뭐 금투세 이런 뭐 복합적인 건 잘 견뎠는데 여기서 요거 떨어진 거는 또 떨어진 건 이거는 계엄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이 올라가죠. 자율반등으로.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이런 봉이 나왔을 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봉 20월선은 급등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루니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 초특급 대장주에서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경우에 월봉으로 해서 한번 20월선 쏘는 타이밍이 반드시 나와요. 그게 쇼커버가 됐던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됐던 이런 루닉 같은 흐름이 포스코홀딩스에서 터질 거라고 전 보고 있고, 내일 급등하는 상관없어요. 이제 21선 탈 겁니다. 자동으로 올라가요. 무조건 회복을 해서 적어도 이번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 45만 원만 갔으면 좋겠다, 50만 원만 갔으면 좋겠다,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최근에 안 떨어졌거든요. 수급이 정말 좋지 않나요?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프로가 월봉 20월선을 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친듯이 떨어진 포스코 DX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폭등을 한 거거든요. 1000%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 포스코 DX가 5,800원에서 고점이 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됐나요? 올해가 80% 떨어질 정도로 포스코 DX가 실적이 꺾였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애들은 한 번에 상도 가요. 원래 상 갔던 애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크디스,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이렇고 지금 제가 봤더니 모조리 신저가입니다. 진짜로. 모조리 신저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신저가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될 기업이에요. LG화학하고 안 될 수가 없죠. 거래량 없이 만등 들어가잖아요. 신저가가 지금 2차전지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급등 들어가잖아요. 하도 떨어져 갖고 이거 LG이노텍 허가한 날 떨어집니다. 신저가예요. 현대건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대우건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여기는 최대 수혜주인데 재개발, 재건축, 재건해서 그러니까 재건주는 올라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대형 건설사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PF 대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자꾸 많은 분들이 얘기해. 롯데케미칼 적자 때문에 여기 적자 너무 많으니까 롯데가 유동성 문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대우건설 그런 거 없는데요. 돈 맨날 벌고 있어요. 건설 섹터. 그러니까 미친 정도로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는 자리였었는데 얘랑 리오프닝 관련주 있죠. 원래 이제 막 가고 있었어요. 대한항공. 왜 떨어졌는데요? 강원랜드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 같은 애들도 왜 떨어졌냐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여행 금지 국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억지로 떨어진 거. CJCGV도 이번에 원래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트럼프 당선될 때는 신여가 찍었지만 이거는 수급이 나쁜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부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CJCGV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 여긴 유상증자 가격은 지키고 있어요. 안 되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롯데케미칼처럼 유상증자를 받고 나서 새토막 나는 거예요. 지금은 SK이노베이션이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가격이지만 유상증자 받고 나서 이게 뭐 반토막 이상 났다가 지금 자리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근데 CJCB 유상증자 가격 지키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정말 잘 버티는 건데 언제든지 부채가 없고 올리브 네트워크 실적 좋아지고 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도 진행됐고 현물 출자도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세게 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CJ, CGV도. 근데 이런 애들만 있느냐? 뭐 금호석유에 많은 분들 시총 이거 최근에 딱 반토막 그냥 반토막 나는데 진짜 얼마 걸리지도 않고 근데 한미반도체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이수페타시스. 어차피 반도체는 거래량 터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아닌 애들은 좀 몰라도. 롯데, 지주 이런 애들도 롯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 종목이나 다 그래요. 아무 종목이나. 동진, 세미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트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주도 현대, 모비스 잘 버텼죠. 현대 위아가 지금 이 가격에 있을 종목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MS오토텍 보면서 거래량도 없이 11% 오르는 거 보니까 팔 사람도 없어요. 이거 자사주를 수백억 소각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흐르다가 위로 꽝 때려가지고 그냥 자율반등해서 올라가도 순식간에 뭐 한 4,000원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너무 횡해갖고. 얼마나 싼지 아세요? DY 같은 기업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 게 없어요. 자동차주든 뭐가 됐던 간에. 솔브레인. 그러니까 지금 메인 신저가예요. 메디톡스. 이거는 그래도 최근에 반토막이 강하게 나고 오늘 좀 올라줬거든요. 롯데 칠성 이런 건 경기방어주라고 봐야 되겠죠. 유진테크.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없고 많은 분들 LS 머트리얼즈 이런 이게 다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좋은 회사들이 이런 이게 끝도 없습니다. 대덕전자, 고영이에요. 연초까지 좋았던 고영 3분의 1 돼 있잖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아무거나 이렇습니다. 아무거나 덕산 네오룩스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떨어진 종목이 또 이러는 거예요. SFA 반도체 말도 안 되잖아요. 보면은 웹젠 동아 ST 이게 지금 차트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차트가. 더본코리안 이건 상장되고 나서 당연한 거고.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스터디
그리고 뭐 골프존 이것도 넓게 보세요. 넓게 얼마나 떨어졌나. 인텔리안테크 이런 것도 다 유명한 종목이거든요. 끝도 없죠. 무슨 뭐 세토막, 네토막, EM텍, 서울반도체, 그러니까 다 하나 머트리얼즈 이게 지금 차트예요. 한국 주식 차트가 이럽니다.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반도체 쪽은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부분이 부담스럽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니까 아무거나 클릭해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선 테마주 아닌 이상은. 동훈, 아나텍. 그러니까 이게 올랐던 거 다 내려오거든요. 스맥.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면은 다 지금 떨어져 있어요. 주식들이. 뭐 제주 반도체, 인바디, 이것도 인바디, 바텍.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근데 무조건 될 수 있는 섹터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삼성, SDI, LG화학 여기까지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LNF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는 조금 당분간은 여기 지키는 분위기거든요. 하도 많이 폭락해갖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중심을 잡아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지금까지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 거래량 없는 애들은 또 떨어집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은 막 수백만 주, 수천만 주씩 막 터진다는 거는 거기서 뭔가 올라가려면 매물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닌 종목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건설이든 2차전은 흔들리지 마시고 또 LVMC 홀딩스 요것만 살짝 말씀드리면 이건 뭐 호재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이마트 얘기 나왔어요. 지금 이마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라오스에서 보면은 라오스에서 지금 이마트 잘 키운 노브랜드 반전 노린다 해서 국내 유통사라는 처음 라오스 인구 대비했을 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이마트 노브랜드 생겼어요. 지금 뭐 대박나고 있습니다. 이미 LVMC 편의점 라오스 1위예요. 코코마트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신세계 백화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노브랜드가 이마트가 아예 라오스를 최초로 진출해서 LVMC 가지고 이 LVMC를 통해서 라오스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나오면은 라오스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K버거 무슨 뭐 해외 시장 본격 진출 여기 맘스터치도 LVMC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에 상반기에 쇼핑몰 오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라오스 1호점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가 LVMC하고 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LVMC가 원래 편의점으로 지금 코코마트 수백 개로 라오스 자체를 이미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K마트도 인수하고 J마트도 인수해서. 그래서 요 노브랜드가 지금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오스에 한류 열풍이 있고 생활 밀착면 로드샵으로 오픈해서 대형 쇼핑몰은 대형 이마트는 내년 상반기에 생겨요. 지금 쇼핑몰 짓고 있고 거기에 주상복합 라오스에서 제일 큰 거 짓고 있거든요. LVMC에서. 그래서 한국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어서 한국 한류 열풍이 너무 거세서 더더욱 가속한다. 노브랜드는 20개 오픈하는데 LVMC가 코코마트로 라오스 이미 1등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마트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편의점으로. 그러니까 2,000개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K 유통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기가 이제 뜨는 나라라는 거예요. 라오스가. 그래서 왜 LVMC가 잘 되는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다른 한국이 지금 되지가 않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마트 맘스터치 뭐 파리바게트 뭐 동구바이오제약 KB금융하고 합작법인 현대차 기아차가 왜 LVMC랑 다 하겠어요? 못 하거든요. 직접 라오스에서는. 미얀마도 LVMC가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일성건설 뿐만 아니라 라오스 고속도로 우리나라 건설사가 해주고 수력발전 SK 하이닉스에서 해주고 은행은 KB금융 가 있고 LVMC를 합작법인 해서 가 있고 인도차이나 뱅크 은행 가지고 있잖아요. LVMC가. 그러니까 여기 LVMC랑 손을 맞으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신세, 맘스터치가 라오스를 다 지금 선언을 했는데, 맘스터치는 지금 가장 대박이 나고 있는, 한국에서 솔직히 맘스터치가 맥도날드보다 훨씬 잘 나갑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LVMC하고 또 하는 거거든요. 신세계 백화점도 내년에 상반기 1호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을 지금 2개 짓고 있는데 지금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오픈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이다. 그리고 평균 출산율이 3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LVMC에 만약에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백화점이 지분이라 좀 넣게 되면 LVMC는 뭐 서너 배 그냥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가총액이 지금 예전에 1조 7천억이라 그랬죠? 주가 올랐을 때. 응? 근데 지금 시총이 2천억대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그리고 지금 라오스가 얼마나 뜨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맨날 이것 때문에 1대1로 때문에 까는데 중국 라오스 철도해가지고 화물이 대박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라오스, 중국, 태국, 베트남이 연결되다 보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면 80%또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이 고속철도 덕에 중국 관광이 엄청 많이 오고 라오스가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화물 가치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기가 라오스의 명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도 이제 환율이 안정되고 최고치 안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슬슬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라오스도.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하고 이런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라오스 쇼핑몰에 한국 기업 70개가 들어가는데 아직 다 공개 안 했죠. BBQ 뭐 본촌치킨 다 누구랑 하는 거예요? LVMC랑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 70개 들어갑니다. 쇼핑몰에. 태국 쇼핑몰은 안 되는데 한국 쇼핑몰은 이미 LVMC가 1등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K푸드 관련주이면서 다 지금 라오스로 가면 한국 기업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LVMC 코라오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VMC 정말 호재 많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진출했고 카카오톡도 출시하고 카카오랑도 협업하고 유통도 하고 영화관도 하고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라오스랑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포괄적 경제 협력을 했죠. 그래서 인도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라오스랑은. 그러니까 라오스가 엄청 뜨게 되면 LVMC가 도대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보면 따라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LVMC 수급적으로도 나쁜 게 전혀 없고 지금 보면은 뭐 외국인 꾸준하게 매입하는 골드만삭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게 창고에서는 안 드러나는데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떨어질 때 개인들이 매도 쳐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거래량 대비했을 때 외국인이 많이 사줬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수급이 이제 꾸준하게 자동 매수가 요새 들어오는 거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 마냥 하루 종일 뭐 매수를 계속 누가 사면 따라 사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보면 매일같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보면 LVMC가.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시총 1조라고 얘기하는 게 제 욕심도 아니고 큰 대박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차는 앞으로 더 커질 거고 미얀마까지 생겼죠. 베트남 트럭 2등 하는 건 지금 말씀도 안 드렸고 골프장도 하고 뭐 마트, 편의점 2,000개, 오토바이 사업, 전기 오토바이, 전기차 충전 이런 거 다 말씀도 안 드렸어. 그러니까 이때 예전에 17,000원 이거 갔을 때가 이제 무증하기 전에 가격이 32,000원인데 이때 시총이 1조 7천억이었는데 이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했어요. 아무것도. 현대차, 기아차 말고는. 지금 이게 뭐 시가총액이 터무니가 없고 이번 달에 저는 이거 돌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금 너무 그러니까 어제가 왜 그랬냐 하면 금요일날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저께 남들은 금요일날 별로 안 올랐는데 또 올랐는데 또 버릴 물량이 이제 어제 버려버리게 가격 안 보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워먹기 가격으로 요새는 변동이 LVMC가 10%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21선으로 쏜다고 보거든요. 자리 잡고. 그리고 월봉성 돌리고 LVMC 장대봉으로 120월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가야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왔는데.
그리고 이 가격은 뭐죠? 인도차이나 뱅크가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이 엮여 있다 그랬잖아요. LVMC가. 여기에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이 현재 구간에서 여기 오세영시 외에서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이 지금 현재 있는데 주식 전환을 못해요. 몰라야 주식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블럭들도 이제 안 한다고 했죠. LVMC가. 그래서 보시면 인도차이나 11%인데 주식 전환 안 한 게 또 10몇 프로 있고, 인도차이나 뱅크가 그러니까 라오스 국민들 예금한 인도차이나 뱅크가 엮여 있는 거고, LVMC 부채 없어요. 부채. 그리고 여기 부채 비율도 60%밖에 안 되고 자산 7천억 정도 되는 거고, KR 모터스 매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KR 모터스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이제 요런 기사가 있죠. 현대 비엔코 현대차 전기차 공급망 강화 힘실는다 인도법인 설립 1300만 전기 이륜차 공략 위한 거점 해석도. 그러니까 KR모터스가 여기하고도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현대캐피콜은 KR모터스 LG 에너지솔루션 기술 협력도 진행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데거든요, 여기. 그래서 KR모터스가 매각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돌려준다 그랬죠? 전환사채 이거 350억 돌려줍니다. 12월 말 전에 자금 마련됐다 그랬고, 여기는 만약에 매각되면 상한가 몇 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LVMC는 KR모터스만 아니면 적자 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매각하면 순이익 들어오고 LVMC 그동안 다 손실 처리는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KR모터스도 당연히 모멘텀이 되면서 전 정고점 진짜 빠른 시간 안에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털 사람도 없고 이 가격에서 진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로 21선 관통이 나온다.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도 올라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10분 만에 갑자기 10%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00원 아래라는 가격을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성장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만큼 있는 기업 없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끌고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 가장 강하게 돌릴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게 LVMC 홀딩스고, 지금 이마트가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와도 포스코홀딩스, 자사주, 뭐 소각, MS호텔 뭐 소각해도 안 되잖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LVMC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 장관이니 뭐니가 전부 다 지금 LVMC 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박이 나고 있는 사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본촌 직인도 있죠? 지금 이거 오픈해가지고 대박 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세영 회장도 유명한 사람들하고 다 사진 찍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스의 명물이 된 거예요, 이마트가. 이제. 근데 노브랜드 이마트고 대형 이마트는 내년 상반기에 들어갑니다. 신세계 백화점하고 전기차 충전소하고. 그래서 지금 전혀 악재 없다 말씀드리겠고, 한번 상한가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솔직히 그 성에 안 차거든요. 하도 화가 나갖고. 근데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니까 회복을 빠르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뭐 추가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유예가 확정이 됐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 자동으로 회복할 수 있다. 미국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이 떨어져야 우리나라가 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지금은 갖고 있으면은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에 오를 때 한 번 오르고 정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쭉 해서 한 번 오른 다음에 위로 거래량이 확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지난주부터 잠도 못 자고 1년 내내 이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금투세 폐지됐고 앞으로 좋은 내용들 계속 나오게 되면 한국 증시가 세계 꼴찌잖아요.
이런 부분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불안한 정세가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건강 꼭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